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얼마가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하겠다.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아,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그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십니까?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예.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예. 나왔어요. 예.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예. 심지어 정동원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하겠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네.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어쨌든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지방선거의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네.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은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네.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네. 박지원 대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네.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거부.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제는 아니고 네.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있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어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럴 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과도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준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밖에 없고 초선. 나머지는 초선도 경험하면 보지 않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망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국회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이 대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인가. 한국당도 지금 비슷하죠. 한국당도 최고위원 누군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유효에. 원내 중에. 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력인데 예. 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체제랑 거기는 이제 대표 따로 선거하잖아요. 예. 대표 따로 선거하고 최고위원 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왕적 대표제예요. 예. 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그래요. 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예. 우리 당은 사실 최고위원을 같이 해서 이제 수평형 지도체제. 본인이 그래서 넘버 2가 된.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비슷한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 안철수 개인만 잘하면 당이 살아요. 예. 그 당대표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예. 뭐 의원들은 다 해피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홍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평가들이. 뭐 예.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안 대표가 한 달 뒤, 한 2달 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홍 대표 따라가기 좀 냄새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성이 선명야당. 예. 똑같은 강성야당, 예. 선명야당. 근데 지금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권이 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야 되고 정치권이 단합해서 국민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견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한 7대3 이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안보 위기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로 국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하다. 안 대표가 잘못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딱 그래요. 한국당이 보면 극으로 나가면 내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친박 청산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견제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당 마이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안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목소리라도 내주면 견제할 때 해주면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안 대표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도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혼자면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 지망생과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격차는 사실 정가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실제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가지는 뭐랄까요? 하대?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과연 그 국민의당의 그 구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잘 따라주겠는가? 근데 뭐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만 잘하면 국민의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유형을 해보고. 연대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이제 소위 비박계 일부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일부 혹은 전체 그리고 국민의당도 일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도 새로운 신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빅픽처가 우리 바른정당 중심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리고 친박 친홍을 배제한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 이런 빅픽처인데 지방선거 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런 구도를 이렇게 통합은 안 되더라도 구도를 만들어서 야 3당이 단일한 후보를 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제가 김무성 대표랑 이 문제 사실 조율을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당 이제 김무성 대표도 좀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먼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 좀 그려보시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연대 파트너가 홍 대표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진석 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를 해봤고 또 본인이 대표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건 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 흔드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 홍 대표는 보고하지 않거든요. 않고 또 기본적인 취지는 홍 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대안 없는 한국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도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후에는 확실하고 그런 한국당의 혼란기에 우리 바른정당 주도로 중도 보수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포션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 뭐 국민의당, 민주당 대 바른당, 민주당 대 한국당 후보로는 어려우니 민주당 대 국민 바른 한국당의 일부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거는 역사적 퇴행이고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만 안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지만 한국당 지금 주류는 청산 대상이다. 한국당을 더 미워하시는군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뭐 야 3당 단일 후보 완전히 꿈 깨셔야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퇴행이다. 그래서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 흔들게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름의 역할을. 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양쪽이?
바른정당이 흔드는 것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당이 흔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녹살을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을까요? 한국당이 확실히 흔들어줘서 예. 지금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한 명 빼내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무너뜨리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 한 명이 나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예. 그분 입장에서는. 예. 아니면 이미 13명 철새 파동을 받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뭐 명분 없이 나가면 우리 당만 오히려 더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처럼.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부 체제가 홍준표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 확실한 명분을 주는 혁신을 내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혁신위원회 보세요. 혁신할 사람들이 그게 혁신위원회니까 수구위원회지. 일배위원회고. 일배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의 바른정당 흔들기 효과는 상당히 낮은 반면에 우리는 은근히 이야기하지만 내부 동료가 꽤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부 동료가 꽤 될 거라는 거는 짐작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부 동료를 느낀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그 대표적으로 만날 때마다 뭐 하태경 홍 때리기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죠. 홍 때리기를 잘하니까 홍준표 대표를 흔들어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와서 바른정당과 합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흔들어 놔야 된다. 체제가. 그러면 야 3당 단일 후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야3당 단일로는 역사적 대행이다. 오히려. 왜 역사적 대행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리도 보는 거죠. 시대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당 만든 것이고 네. 그런데 청산해야 할 대상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 87년 민주화 해놓고 전두환과 손을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신다. 의원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류가 그래요. 지도부 다수가 그렇고.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지도부 다수. 사실 경선 때 이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우리 내부에서 싸웠어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우리 바른당이 우경화해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고 바른당이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랑 저랑 지지율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 당내에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바른당의 당심이고 민심이다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이야기인데 하태경 의원 코너를 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양보합니다. 남편 양보합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이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냐고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오디션을 보겠다고. 예. 오디션 안 보고 제가 다음 주 같이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야 3당 단일 후보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그걸 노선으로 추진하는 분이 당내에 있다면 저는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가상의 그러면 야 3당 연대론이나 혹은 중도 통합 단일한 정당을 만들자 론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전에 합당은 없습니다. 지방선거전은 없다. 합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음 대선까지는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요? 총선이 더 빠르잖아요. 총선까지 1차적으로 네.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노선 혁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그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노선에 있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네.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학적 합당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대북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북 노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죠. 새 당이 일정 정도 통합이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한 건 상당히 엽기적이죠. 지금 정치적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태경 의원에게 점점 정이 든다. 귀여워서. 그 자녀한테서 온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아시죠? 문자 한번 주세요. 물론 나머지는 낭연필이나 하태경이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를 한 번 정도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남 지사님 내년 선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남 지사님이 또 우리 바른정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고. 네, 참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선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거부.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제는 아니고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가두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준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없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지방선거.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어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얼마가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하겠다.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그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시죠?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심지어 정동원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하겠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어쨌든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지방선거의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박지원 대표